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나무 꽃눈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6월에 사과나무 꽃눈, 즉 결과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작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1년에 순이 두 차례 주로 나오지요. 5월과 7월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월순, 7월순 이렇게 부릅니다. 5월에 사과순이 강하게 나오죠. 그리고 6월에 순이 멎어요. 6월 말경부터 한 달 동안 장마가 지속되면은 사과나무가 질소기를 빨아당겨 2차 생장을 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또 순이 많이 튀죠. 사과나무 전정은 하계 전정과 동계 전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사과 교육을 다녀보면 하계 전정은 8월 중순 처서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8월 중순 이후에 하계 전정을 하면은 나무가 튀지를 않지요. 수세가 강한 사과나무에 수세를 잡기 위해서는 하계 전정을 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나무 수세를 잡는다고 동계 전정을 강하게 하거든요. 동계 전정을 강하게 하면은 수세가 잡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세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동계 전정을 강하게 하면은 꽃눈 분화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전정은 꽃눈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세가 강한 나무에 수세를 잡기 위해서는 동계 전정을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계 전정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하계 전정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 하계 전정을 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동계 전정을 할 때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하계 전정을 할 때는 가지마다 열매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지를 드러내고 싶은데 열매 때문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계 전정은 8월 처서 이후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계 전정은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은 도장지가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지들을 8월 처서 이후에 다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지는 7월 장마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5월 신초가 생장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5월에 발생한 도장지를 제거하지 않고 8월 처서 이후에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과나무가 너무 과범무해져서 광투과가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하죠. 그러면은 약투과가 안 되어서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5월 순이 나온 이후부터 약투과에 방해되는 직립성 도장지는 꾸준히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5, 6월에 꽃눈을 만든다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꽃눈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저는 가원이 4,000평 남짓되는데 꽃눈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아요. 가원 규모가 2,000평 이하 정도 되면은 뭐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꽃눈을 부지런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마다 일일이 꽃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눈 만들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꽃눈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사과나무에 꽃눈 만들기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일부 강사님이나 유튜버들이 꽃눈 만들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꽃눈 만들기가 마치 사과나무 재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꽃눈 만들기는 사과나무의 필수 작업이 아니고 필요시하는 선택 작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수나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꽃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은 시기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 꽃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는 과일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꽃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알아서 꽃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만 사람이 개입해서 꽃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람의 경우 혈기 왕성한 10대, 20대 때는 조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게 많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남아 돌면은 결혼을 해서 이세를 낳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과나무도 힘이 세면은 이세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도 세력이 강하면은 자기 힘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달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나무만 키워요. 열매를 다는 생식 생장을 하지 않고 나무만 키우는
영양 생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과수나무가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나무의 책임은 1도 없어요. 전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 재식을 잘못해서 세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과를 많이 달 욕심으로 밑에 퇴비나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서 세력이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한 것은 전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골프가 대중화되어 상당히 인기가 많지요.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를 잘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고 골프는 정지된 공을 치죠. 어떤 분들은 야구도 아니고 골프는 공 놔놓고 정지된 걸 치는데 뭐가 힘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지된 걸 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정지된 공을 치다 보니까 이 공을 치기가 쉬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을 잘 치겠다는 욕심이 앞서지요.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공이 제대로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공을 치면은 오비가 나고 멀리 가지도 않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치면은 공이 멀리 가고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골프에서 힘 빼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힘 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가 일단 세력이 강해지면 힘 빼는 거는 골프의 3년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있는 한 힘 빼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절대로 강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일단 나무가 강해지면은 힘 빼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열매가 달리지 않고 계속 나무만 과범무해지거든요. 그런데 수세가 강한 나무도 어쨌든 과일을 달아야 되지요. 그러면은 그런 나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과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꽃눈 만드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세가 보통인 나무나 약한 나무는 꽃눈 만들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눈 만들기는 수세가 강해서 과일이 적게 달리는 나무에 한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품종에 따라 꽃눈 만들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원은 홍로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로 같은 풍산성 품종은 꽃눈 만들기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홍로는 꽃이 너무 많이 피서 탈이죠. 홍로는 꽃눈 만들기 작업보다는 꽃눈 없애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홍로 같은 풍산성 품종은 겨울 전쟁 때 결과지를 일부 정리해줘야 개화기나 유가기 때 일이 줄어듭니다. 후지는 꽃눈 만들기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이 나무가 후지거든요. 세력은 보통이에요. 원래 사과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 나무는 별도로 꽃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무에 원래 사과가 약 150개 정도 달렸네요. 그러면은 보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나무에 사과가 250개 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수세에 비해서 100개 정도 더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과일들은 굵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나무는 해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원래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 과일들을 키우느라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일 키우기에 급급해서 꽃눈을 제대로 만들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달면은 꽃눈 형성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해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무에 만약 원래 250개 정도 사과를 달면 내년에는 해거리를 해서 50개 정도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나무에 사과가 너무 적게 달렸다고 꽃눈 만들기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꽃눈 만들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원래 중노동에 시달려 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한 해는 쉬어가는 해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적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기를 보충해요. 그러니까 수세가 보통인 나무로서 해거리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쉬어가면서 재충전을 하거든요. 재충전하면서 자기가 또 꽃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사과가 정상적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우리가 애써 꽃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대는 우리 가원에서 수세가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이런 나무들은 꽃눈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이런 나무에 사람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꽃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들처럼 세력이 강한 나무는 자기 힘 자랑만 해서 자꾸 나무가 과범무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 힘을 빼기 위해서 단근 작업도 하고 환상 박피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게 꽃눈 만들기 작업이에요. 꽃눈 만들기 작업은 힘을 빼는 작업이거든요. 굵은 가지에 힘을 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힘은 가지가 굵어지기 전에 조기에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초가 나올 때 힘을 빼주는 거예요. 나무는 정부 우세성이 있어서 세워놓으면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래로 눕혀놓으면 그런 성질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꽃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보면은 도장지를 잘랐어요. 도장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에 신초가 나오거든요. 신초가 나올 때 조기에 이렇게 작은 이 그립, 3호 이 그립이거든요. 3cm 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방으로 유인해 놓으면 이게 도장지가 안 돼요. 그냥 놔놓으면 이것도 이 나무 전체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장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립을 써서 눕혀버리면은 이 새수는 힘을 못 쓰고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일이 달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도장지를 제거했죠. 도장지를 제거했더니 이 새순이 양쪽에 나왔어요. 제가 양쪽으로 눕혀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제가 좀 굵은 가지를 하나 잘랐죠. 그랬더니 옆에 새순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지가 되어서 과일이 달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눕혀놨죠. 여기도 눕혀놨고요. 이 일대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지를 만드는 작업은 세력이 강한 나무에 한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결과지를 만든다고 여기에 있는 긴 가지들을 모두 한꺼번에 제거하고 결과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무가 튈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세력이 강한 곳에 직립성 도장지가 있으면 그거를 잘라 놓으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올 때 조기에 하방 유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작업은 5월, 6월에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작업은 7월, 8월에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무들은 결과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만 가려서 결과지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과지를 만들면 돼요. 도장지를 제거하고 조금 있으면 나와요. 나오면 부지런히 그걸 하방 유인하면 되거든요. 늦어버리면 힘을 써요. 그러면 그 가지는 또 도장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눕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과분무한 나무에 도장지를 한꺼번에 제거하면은 2차 생장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5월에는 1차 새순이 나오고 6월에는 순이 멈추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멈춰 있어요. 7월에는 다시 2차 생장을 합니다. 2차 순이 나오죠. 여기에 내년에 좋은 과일이 달려요. 그러면 이 멈춘 새순이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2차 성장이 무서워서 도장지를 못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르면 나무가 튈까봐. 그런데 2차 생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나무는 7월에 2차 생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과원은 대목이 M9입니다. M9 대목은 순이 멈추고 7월에 5% 정도 2차 생장을 합니다. M26 대목은 세력이 더 강하지요. 그런 대목의 품종인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2차 생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생장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2차 생장은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필요할 때 우리는 도장지를 잘라서 결과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생장은 한 나무를 봤을 때 25% 이상 하지 않으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생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장지를 자르는 걸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결과지 만들기가 필요한 경우 및 결과지 만드는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